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남주민연사 윤기관입니다. 우선 저를 소개하면 타이틀이 많아요. 선교사이고요. 대학교 명예교수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 데포딜 대학교 석좌교수고, 아프리카 콩고 킨샤사 대학교의 한국계 교수예요. 그리고 등단 시인이고 등단 수필가입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입상한 수목산수와 판화로 입상했어요. 좀 다양하죠?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가, 나름대로 배경이 있어요. 그걸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우선 우리나라 얘기를 꺼내면요, 우리나라 경제력이 세계 100개 나라 중에서 200개 나라 중에서 무려 10등, 15등에 달리고 있어요. 1인당 국민소득도 3만 5천 달러. 그러니까 평균 하면 한 달에 우리 돈으로 350만 원이에요. 선진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선진국은 이제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더 이상 물건을 만들 여력이 소진된 거예요. 특히 물건을 만들 사람이 부족해요. 이것을 우리는 노동력 절대 부족 시대라 그러죠. 작년에 우리 가임 여성이라면 15살에서 45세인데요. 가임 여성 한 명이 출산율이 0.81. 5명이 되어야 4명을 낳습니다. 인구가 줄 수밖에 없죠. 게다가 초고령화 사회예요.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이 인구 절벽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오늘 주요 내용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노동 생산성 증가의 길은 단 한 가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노동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 노동 생산은 간단합니다. 동일한 1시간에 학생 같으면 학습 능률을 올리고, 공장 노동자들은 물건을 더 많이 만드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더 많은 성과를 내는 거죠.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노동 생산성 향상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갓 5천만 명을 넘었거든요. 노동 생산성을 1%만 올리면요, 인구가 무려 50만 명이 늘어나요. 10% 올리면요, 500만 명이 늘어나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러한 노동 생산성 향상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노동 생산성이 낮은 젊은이들, 이들을 좀 돕고 싶습니다. 가정 환경을 탓하는 젊은이들, 자신을 잃은 젊은이들, 심지어는 소년원생들, 이런 사람을 돕고 싶고요, 실제 돕고 있습니다. 이들을 도와줄 사람은 사회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입니다. 저는 국립대학에서 34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65세가 돼서 약속대로 자리를 물러나게 되었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은퇴라고 그러죠. 그런데 영어로 보면 서양 사람들은 리타이어먼트라고 부르더라고요. 리타이어먼트가 뭐예요? 타이어를 바꾼다는 거예요. 새 것으로 바꾼다는 것이죠. 한국 사람이 말하는 은퇴는 끝을 의미를 하는데, 사회에서 저 멀리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새로운 시작, 젊은이들을 앞장서서 끌고 가는 사람, 사회에 귀감이 되는 사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 이것을 우리는 리타이어먼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저도 대학에서 정년 퇴임을 한 다음에 타이어 싹 바꿨어요. 아까 말한 대로 막 10개로 바꿔버렸어요. 제 타이어는 바로 앞에 말한 10개 정도의 타이어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노인 대신에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있죠. 오늘 강남 사람들이 이야기의 세 번째 주제, 어른에게 듣는다, 배우다입니다. 노인에게 듣는다, 배우다가 아니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많은 경험이 비춰봤을 때
노동 생산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전달하는 사람, 그것이 어른, 더 높여서 어르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경험에 비춰보면 노동 생산 제고는 간단하더라고요.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이건 제 경험이에요. 최선을 다하는. 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귀가 따갑게 듣고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최선을 하란 말이냐.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을 제가 진인사 득천명이라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어요. 어느 할아버지 교수가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간절한 경험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동감하신다면 여러분들 친구, 이웃, 주민, 자녀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죠. 너무나도 익히 많이 들은 얘기예요. 여기에서 키워드는 하늘 그리고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하늘은 누구일까? 하나님도 되고 천주님도 되고 부처님도 되고 어르신, 친구, 이웃 누구나가 다 하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보다 스스로입니다. 스스로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얘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을 한자로 표현한 것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진인사 대천명이에요. 대천명. 이 진인사 대천명은 사람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는 거죠. 그런데 진인사 대천명을 잘 생각해 보면 우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하라는 얘기죠. 그 결과는 하늘에 맡긴다는 거죠. 자신이 성실히 하지 않고 행운만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경고하는 메시지가 될 수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인사 대천명? 이거 너무 소극적이잖아요. 내가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하늘만 쳐다보면 내 기대가 정말 이루어질까?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 감이 떨어질까? 감나무 밑에서 감을 먹고 싶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따야지요. 조금 더 적극적이자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진인사 득천명이라고 바꿨어요. 대자하고 비슷해요. 글자도 비슷해요. 그런데 얻을득이에요. 얻을득. 앞의 세 글자는 똑같지만 조건적으로 똑같지만 뒤끝이 확실히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고 나면 반드시 하늘로부터 주변으로부터 누구로부터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조건절이 중요해요. 성실하게 살자 하는 거죠. 성실하게. 본인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은 확실합니다. 분명해요. 그런데 그 시기는 본인 뜻이 아니에요. 도와주는 옆에 사람이 뜻이에요. 이건 제 지금까지 경험에서 나온 것이었어요. 저는 충남 서천 한산이라는 아주 벽전에서 출생했습니다. 넉넉지 못한 시골 교사 아들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도 썩 잘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 다니면서 지금까지 뒤돌아볼 때 나름대로 많은 결과를 얻었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앞에 타이틀이 10개나 있잖아요. 그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대학교 이후서부터 진인사였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일을 다 하면 하늘 누군가로부터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선 내가 하면 주변에서 도와준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그 진인사가 만 이루어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 결과는 내가 알아차릴 수도 있고 알아차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 시기는 주는 사람이 시기지 받는 사람 내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는 건 확실해. 그런데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인삼 하나면 분명한 그 결과는 온다. 이것만 믿으면 돼요. 그러면 나 몰래 어느새 와 있어요. 제가 교수 생활 44년을 하는 동안 겪은 이야기를 해서 5가지 나름대로 이론을 만들었어요. 첫 번째, 기본 충실론. 두 번째, 야구 클럽론. 세 번째, 중도 포기 불가론. 네 번째, 99.999%론. 마지막, 하루살이 인생론이에요. 5가지가. 자, 우선 기본 충실론을 보면 우리 고층 건물을 질수록 지하실을 깊게 파죠. 왜 그럴까요? 왜 미술대학교 미술학과 저학년에 들어가서 태상만 할까요? 기초, 스케치. 왜 노벨상에는 응용과학이라고 볼 수 있는 건축공학, 기계공학은 상이 없어요. 물리화학, 수학, 생물이에요. 이게 기초과학이에요. 왜 유명 선수들은 훈련을 끝나고 남아서 혼자 이렇게 밤새 연습을 할까요? 기본이 바르면, 기본이 충실하면 어떠한 변화도 능히 헤쳐나갈 수가 있더라고요. 기본을 경시하면 기본이 지루하다고 건너뛰면 안 되더라고요. 몸에 확실하게 뵐 때 뵀어도 다시 또 흐트러질까 봐 다시 또 기본을 다져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기본 충실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은 책에 자세한 경험이 들어있습니다. 두 번째는 야구 클럽론이에요. 이거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준비. 말로 홈런 치는 그 선수들이 공을 잡고 싶으면 그 선수를 연구를 해야 돼요. 어느 시즌에, 어느 구장에서, 어느 달에 홈런을 잘 치든가 하고 면밀히 준비를 해서 그 때에 야구 클럽을 들고 가서 기다리면 때가 옵니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으면 내 앞에 지금 기회는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놓쳐버려요. 클럽을 딱 가지고 있어. 오기만 하면 딱 잡는 거예요. 저도 많이 주웠어요. 세 번째는 중도 포기 불가론입니다. 끈기자예요. 끈기. 어떤 일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어요? 아예 시작하지 마세요. 죽도 밥도 안 되더라고요. 어떤 일을 시작해서 포기를 하려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아니, 포기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그 포기를 하지 않으려면 미리 가능성을 타진을 해야 돼요. 처음에는 쉬운 것부터 성취감을 느끼게 해요. 그래서 점차 고도화 시켜 나가는 것이죠. 오늘의 이 특강도 바로 그러한 것을 좀 일러주는 하나의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많은 경험자들부터 어른들로부터 많이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네 번째는 99.999%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99.999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 나 자신이다 하는 뜻이에요. 나 자신이다. 우리 숫자 100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를 해요. 신만이 도달할 수 있는 숫자예요. 사람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100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신은 언제나 0.00001%를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어요. 신이 그 0.001%를 직접 주는 게 아니라 감동을 받은 어떤 다른 사람한테 그것을 전하도록 감동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결국 나는 여러분들은 99.999%를 이루기만 하면 옆에 사람이 감동을 해서 나에게 나머지 0.001%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목표에 도달한다는 것이죠. 결국 이것도 나 자신에 달렸다 그런 얘기죠. 나 자신에 달렸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요. 이거는 하루살이 인생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루살이를 알잖아요. 날탈이에요.
날타리가 일주일을 사는데 너무 짧은 인생이 짧은 생일이라 해서 하루만 산다 해서 하루살이거든. 실제는 일주일이에요. 하루살이 입장에서의 일주일은 사람의 70년과 같겠죠. 그러나 그 하루살이는 오늘 하루가 마지막인 줄 알고 최선을 다하고 살아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7일, 일주일, 70년을 사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오늘 살았더니 일주일을 살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하게 오늘을 살게 되면 100년도 됐고 요새 120년도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시간이 이제 다 돼서 오늘 마무리를 해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다 하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죠. 옆 사람이 도와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가 제일 중요해요. 삶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요. 장거리 경주입니다. 바삐 서둘러서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100년 또는 120년을 가야 할 길이에요. 제가 쿠바를 여러 번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은 나라예요. 왜? 거기 가면요 120년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을 자기만 잘 관리하면 120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장거리 마라톤을 생각을 두고 옆사람 뒷사람 보지 말고 자기 페이스대로 서두르지 말고 열심히 자기 컨트롤을 해서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하게 되죠. 저도 한때 마라톤을 즐겼습니다. 그 마라톤을 하면서 많이 느낀 교훈을 삼은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성실이고 근면이고 끈기이더라. 그러면 나의 부족한 점은 감동받은 옆에 사람이 도와주더라. 이것이 제가 만든 진인사 덕천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진인사 덕천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